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중국에서 터져 나온 개헌 얘기하신다면서요. 예, 그 전에 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개헌 얘기도 하겠습니다. 뭔가요? 김무성 대표가 이 국감 기간 중에 여당 의원 10여 명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예. 이번에는 동행 취재를 떠났던 기자들을 벼룩이라고 불러서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취재 갔다 벼룩된 기자들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중국 취재 갔다 벼룩이 된 기자들. 참, 뭐가 어떻게 됐길래 기자들이 벼룩의 비유가 됐습니까? 정확한 표현은요. 벼룩도 서말이면 힘든데 예. 42 아이가 이게 이제 아닌가의 사투리인데요. 경상국 사람이 얘기를 했겠죠. 42 아이가 이런 네, 얘기예요. 그렇죠. 예, 어감이 딱 그렇습니다. 예. 이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박대출 대변인이 사흘 전에 베이징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한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어허. 이 얘기가 막 금방 기자들 사이에서 퍼졌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벼룩이야. 막 이래가지고 기자들이 항의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박 대변인이 해명을 하기로는 뭐 농담을 한 말이다. 예. 원래 기자들 사이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을 벼룩에 비유하잖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박 대변인이 서울신문 기자 출신이거든요. 예. 저도 예전에 많이 뵌 적도 있고 그런데요. 이 언론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벼룩 서말은 갖고 가도 예. 기자 3명은 못 데리고 간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예. 기자 3명 데리고 오는 게 정말 더 통제하기 힘들고 말 안 듣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따라온 기자가 42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내가 힘들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기자들이 왜 우리들한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냐. 우리 벼룩 아니다. 이렇게 발끈을 하게 된 거죠. 뭘 덮어 씌웠다는 얘기고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연을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 기자들이 좀 화가 날 법한데요. 예. 이 김 대표가 나흘 전 그러니까 13일에 중국 방문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이 여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공식 중국으로 이제 방문을 했으니까 뭔가 이제 기사거리가 나올 법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42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따라간 엄청나게 거예요. 대통령 순방 갈 때만큼 따라갔어요. 맞아요. 그렇죠? 42명이 따라갔습니다. 네. 사진 영상 기자 빼고 취재 기자만 33명이 갔다 그래요. 정말 많이 갔네요. 이 뭔가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러면은. 여기서 기사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만 간 게 아니라 이재호 의원도 갔고요. 김문수 예. 전 지사도 갔고 예, 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데 기사거리는커녕 취재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렇죠? 이번 방중 일정이 꽃이 시진핑 주석과 면담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사전에 면담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예. 방문 둘째 날, 그러니까 사흘 전인데요. 14일 날 이게 성사가 됐어요. 하하. 기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러네요. 근데 웬걸 면담장에 들어간 기자는 달랑 4명. 취재위원을 인원을 제한해달라는 중국 측 요구를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42 중에 달랑 4명. 네. 그런데 이 4명도 김 대표와 시 주석 인사말만 듣고 5분 만에 쫓겨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진만 찍고 인사하는 건네는 것만 듣고. 안녕하세요. 악수하고 그냥 나가세요. 그러고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것이 그 5분 만에 지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은 보도는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게 제가 먼저 웃으면 안 되는데요. 네. 아니, 기자들이 이제 굉장히 항의를 하니까 이 얘기가 이제 김무성 대표 귀에도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아니, 이게 기자들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취재를 하러 왔는데 취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네. 그냥 쫓겨났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 대표가 나중에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사실은 말이지 그 대화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뒷 얘기를 풀어준 거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리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기사 얘기를 써라 해준 거야. 하고 준 거군요. 그렇죠. 기사거리 던져준 거예요. 아하. 근데 이렇게 되니까 박 대변인 입장에서는 또 서운한 점이 있었겠죠. 박대출 대변인이요. 예, 왜냐하면은 나도 기자 생활 해봤지만 우리 입장도 좀 이해 좀 해주라. 왜냐하면 중국하고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공산당 측에서 이거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자 데리고 다니는 일 참 벼룩만큼 데리고 다니는 게 크다.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가 벼룩이군요. 예, 맞아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기자들은 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우린 취재하러 갔는데 기사거리도 안 주고 그거 우리가 뭐 벼룩이니 아니니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 또 기분 나쁘겠어요. 나쁠 법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은 화해는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 베이징 일정은 이렇게 중요했지만 상해로 이동을 했잖아요. 했죠. 그 다음엔 취재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음흠. 이 상하이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현대차 공장 견학을 갔었죠. 장혜모 감독이 만든 근면왕조라고 하는 뮤지컬 공연을 관람을 했거든요. 그 국감 갔던 의원들이. 네, 예, 그러니까 예, 그 예. 중국 방문했던 의원들이 예, 뭐 예.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뭐 서로 취재거리가 있니 없니 가지고 싸울 일이 별로 없어서 뭐 그 뒤로는 화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얘기는 없을 것 하고 같습니다. 어제 오후 6시에 귀국을 한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뭐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김무성 대표가 개헌 발언을 했거든요. 정기국회 끝나면 개헌 논의, 개헌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올 거고 네. 그걸 막긴 어렵다. 그게 오늘 탑뉴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역시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벼룩이 됐다가 갑자기 뭐 무슨 황금벼룩 된 것처럼 이거 갑자기 기사거리를 얻게 됐는데요. 그러게요. 근데 부산도 아니고 중국 가서 개헌 얘기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인데요. 저는 김 대표의 말에 별로 진심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게 언론에서는 무슨 굉장히 이제 말씀이십니까? 보도를 크게 하지만 김 대표가 평소 개헌을 주창해왔던 사람이면 이 말에 뭐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그동안에 당내에서 개헌 얘기 나올 때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맞아요. 만류하고 오히려 자제시켜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중국 가서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하지 말라고 했던 얘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가 뭘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따라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따라하다니요? 이 박 대통령이 독일 가서 드레스덴 선언했잖아요. 예. 남북 화해 협력을 강조하고 그랬는데 남북 관계 변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정치인이 외국 가서 한 말 사실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솔직히 저는. 왜요? 일종의 언론의 조명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발언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언론이 그러니까 자신을 따라서 42명이나 왔을 때 뭔가 네. 좀 큰 발언을 해서 주목받아보자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그런 생각. 측면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나 이렇게 중국 가가지고 이렇게 큰일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걸 과시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꼽자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얘기, 나는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안 하는 사람은 아니야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사실 도발을 했으니까요. 그러네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개헌 발언이 진심인가 아닌가는 교육한 뒤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같이 따라 들어오는 기자들이 벼룩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죠.